지난주 이 시간 이 아침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말 동안에 기분 좋은 얘기들도 많이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특히 월가와 해외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극단적으로 많이 내려간 거 극단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고, 이 사람의 성향도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 냉동실에다가요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동시에 넣으면은 뜨거운 물이 먼저 언다 그러죠.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좀 성향이 치우친 거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반작용도 크다는 뜻이 되겠죠. 자, 먼저 오늘 첫 소식으로는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화통신과 중국 내부의 현실적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 드리고요. 신화통신 보시다시피 일면에 박근혜 대통령 일정과 어디를 다니셨고 이런 내용이 쭉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 그리고 이제 칭화대 연설이 또 우리한테도 화제가 됐는데 역시 중국 현지의 그런 반응을 우리도 그냥 얘기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중국 속담을 인용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런 거 얘기했으면 상당히 우리도 감동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의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여성 경호원과 의전 인력을 특별 배치했다. 중국 측의 배려. 사실 미국 방문에서도 그랬죠. 그 어떤 선진국 정상에 비유할 수 없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때 돌아오셨는데, 솔직히 세계 지도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참 영토의 크기나 얼마나 참 보잘것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우리가 미국에 뒤질세라 영전과 여러 가지 환대를 하면서 우리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서로 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놓고서 기분 좋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저는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뭐 이번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정도로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로이터 통신의 지난주 마감 내용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일단 연준 출구 전략 공포에 따라서 잃어버린 낙폭의 절반 정도는 일단 만회를 했다는 것이고요. 대신 또 지난주 후반 기관 투자가들의 월말, 분기말, 반기말 윈도우 드레싱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보시면은 미국은 일단 목요일이 그 유명한 줄라이 폴스잖아요.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고요. 같은 날 유럽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2명의 연준 임원이 각각 연설을 했는데, 한 명은 양적 완화 축소 당장 9월이다. 또 한 명은 내년까지는 연준이 출구 전략에 손도 못 댈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피력한 것도 역시 이번 주 초반 변동성 장세를 미리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폴 우드 캐피탈 파트너즈. 최근 경제지표들의 엇갈린 방향성과 연준 임원들의 견해차로 인해서 투심은 공포와 저가 매수 사이를 오갔다. 이렇게 지난주 증시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난주 초반에는 공포 심리가 지배를 했고 주 후반에는 저가 매수가 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1대1 무승부로 현재 스코어가 기록 중이라서 일단은 이번 주 안개 속 증시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주초와 주후반이 달라졌는지 저는 이 보고서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뭐 나온 날 바로 저도 방송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펜하이머 자산관리 측에서 데일리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생각은 없음, 그냥 매도. 이거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요. 이게 지금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불과 5일 전 6월 26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자, 단스케뱅크 리서치에서 내놓은 보고서 제목이 드디어 찾아온 캄다운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거를 좀 더 의욕적으로 되돌림이라고 의역을 해놨는데요. 참 격세지감이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4박 5일밖에 안 돼가지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여튼 지난 FOMC 후폭풍에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이머징 마켓이었다. 보시는 대로 파란 선 이머징이거든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이 정도면 저가 반등을 할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초록색 S&P 500 지수나 유로 스탁스 지수 빨간색보다
괜히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내려갔던 이머징과 아시아 증시 다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사실이 바로 중국의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라는 건데요. 오비 일학이라는 말 아시죠?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고. FOMC 성명서 발표하는 날 하필이면 역사적 최고치까지 급등했던 중국 은행 간 오버나잇 금리가 급하게 올라간 만큼 또 급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안정화 추세를 형성했다. 역시 일시적인 증상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단스케뱅크 리서치에서는요, 먼저 ECB를 얘기합니다. Unlikely to open further. 그러니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최소한 출구 전략은 아직까지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앞으로 우리는 꺼낼 카드가 더 있다. 지금은 일단 손을 자유롭게 놔두고 싶다. 이렇게 구두 개입 정도는 최소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기념일로 목요일날 휴장하고 바로 그 다음날 고용지표가 아침에 현지 시간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에 전월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야말로 소프트 패치,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계속 부드럽게 연착륙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목표치를 달성할 시간은 한 달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실업률은 변동이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시차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지연 효과는 더 클 것이다라는 예상이 붙어 있네요. 자, 고용보고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블룸버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런 만큼 이제 이현령 비현령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는 전약 후 강을 예상합니다. 주 초반은 약간 좀 숨고르기에 갔다가 주 후반에 이제 이 고용지표를 미리 반영하면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ADP를 보자마자 먼저 한 발 앞서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공포가 겨우 진정된 상황에서 이번 주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언급이고요. 서베이 결과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70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6월 비농업 고용은 17만 5천 건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16만 5천 건 증가를 예상하면서 약간 줄어들 것으로, 다음에 실업률은 전월 7.6% 대비 0.1%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시지 않나요? 고용의 증가폭은 감소하는데 실업률은 내려갈 것이다. 이거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번에 고용 줄어드는데 실업률은 저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일단 실업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놓고 실제 결과는 여기에 좀 실망시키기를, 미달하기를 바라는, 이 다시 말해서 연준 양적 완화 지속이라는 시장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골드만삭스 짐 오닐 회장 아시죠? 컬럼을 하나 실었는데요. 데일리 텔레그라프지 보시죠.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전 회장이고요. 브릭스라는 단어를 처음 창시한 분이죠. 이머징 마켓이 연준에 달렸다는 것은 미스테이크다. 이거를 뭐 실수가 아니라 오류라고 저는 해석했고요. 그야말로 연준 출구 전략 가능성만으로 아시아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모두 엄청난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내부적 불안감과 외부 공격이 합세하면서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는 뭐 다 맞는 얘기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짐 오닐 전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 이머징 국가들 가운데서 바로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탈출하는지 아주 좋은 예였다. 특히 이머징 마켓 가운데 브라질과 터키는 한국을 배워라.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그야말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터뷸런스, 잠깐 좀 흔들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난기류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뻗은 신장로에 작은 돌덩어리 하나를 누가 놓고 간 거 정도, 어느 날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짐 오닐 회장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함께 보시죠. 사실 FOMC하고 한국 CDS 프리미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두 번 정도 쌍봉을 기록하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대응은 저도 오늘도 KBW 은행 지수로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FOMC 이후에 KBW 은행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가가 진짜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장사를 이제 조금 정리할 생각이라면은 KBW 은행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 이탈하자마자 급반등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고요. 그야말로 이렇게 반등을 주자마자 정확하게 하루 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50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두 번을 레벨업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반등은 뭐 처음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1800은 무조건 지지한다고 한지 하루 만에 1800 깨졌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정은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고 반등도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지 또 하루 만에 보시다시피 두 번의 반등을 했는데요. KBW 은행 지수를 저는 이제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0.63% 조정을 보였고요. 지금 누가 봐도 어쨌든 갭은 아직까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지수 지난 상승분을 지켜주기만 해도 저는 참 신통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KBW 은행 지수로만 보면 약간 좀 단기적인 숨고르기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중기로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붙여야 될 폭이 크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도 보시죠. 일단 상승률 자체는 반갑고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으로 오랜만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4선 밑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심은 코스피 현재 지수대에 대비해서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 우리 증시 상승분을 후반영한 것도 여기에다가 저는 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 이후로 처음 맞는 거래일일 만큼 약간 주의해서 하루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